필라테스의 동작들은 일단 왜 우리 재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볼게요. 필라테스 동작들은 이미 우리가 비교적으로 안전하고 충격이 적어서 보통 10세, 10살 때부터 100세까지 이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신체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일단 호흡을 통해서 신체 우리 바깥 근육 아니면 속 근육 이렇게 많은 근육들을 써서 신체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운동이지요. 재활 운동으로서 일단은 필라테스는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몸매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몸매가 훌륭한 사람까지 지금은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목적으로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필라테스는 지금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필라테스 전문 센터 아니면 이제는 재활 클리닉 병원까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죠, 이미. 예. 그래서 재활 필라테스다 해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2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단 필라테스는 의학의 메카인 우리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다 했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인 방식의 메소드가 개발되어 있고 신체의 깊고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릴 적 여러 질병을 앓았던 조셉 휴버터스 필라테스가 자신의 몸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재활요법으로는 철저하게 검증된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활요법은 창시자인 우리 조셉의 몸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필라테스는 정신과 몸을 통합해서 균형을 이루는 전신운동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는 이제 심신운동, 정신적인 수양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운동의 시작과 준비 단계에서 보면 바른 정렬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어떤 이제 체형이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통증, 질병, 기능장애, 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끔, 네, 이미 쓰이고 있죠. 사용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 자세를 보면 이제 필라테스는 바른 정렬 상태로 운동을 무조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바르게 잡아준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의 운동의 핵심을 포함하고 매우 훌륭한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자, 필라테스 호흡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호흡은 일단 복근을 강화하고 허리가 받고 있는 인체의 하중을 분산시켜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신체의 근육과 뼈에 집중을 해야 하므로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 시간에 PPT 자료를 보시면은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필라테스 원리에 보면은 첫 번째 브리딩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대부분의 운동은 우리가 움직임을 하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는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기 위해 깊고 지속적인 호흡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호흡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필라테스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집중을 향상시키고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스트레칭의 효과를 유도하며 폐활량을 증진시킨다. 또한 호흡은 우리 신체가 최적의 상태로 움직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 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할 경우에 앞서 우리 1주차에 보면은 1주차의 유인물을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라테스 호흡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자, 앞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일단 왼쪽의 영상은 우리가 필라테스 호흡을 가르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프람, 네, 우리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의 영상까지 넣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네, 정말로 횡격막 호흡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끔 이제 가르치느냐 아니면 전달하느냐가 문제인데 필라테스에서는 일단은 흉식과 복식의 호흡으로 나눠서 브리딩을 가르치긴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늑골이라고 하는 리케이지를 열고 닫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복부 네, 올챙이 배로 만들었다가 아니면 홀쭉한 배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호흡을 연습을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서서 앉아서 누워서 엎드려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브리딩 하는 방향과 방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이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척추와 골반의 중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테스는 모든 자세를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립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바른 자세인데 중립 자세라고 불리는 이 위치에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 상태에서 왜 준비가 필요한지 네,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과 척추가 중립 자세가 되었을 때 특히 골반의 중립의 위치에 있었을 때 척추는 안정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체 역학의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척추의 모양과 왜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네, 우리 뒷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엎드리는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 ASIS라고 하는 전상장골극 그리고 치골 네, 이 부분이 수직이 되어 바닥과 평행을 이루는 위치에서가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파인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자세예요. 포지션을 배울 때 제가 슈파인을 언급을 한 번 더 할 건데 이때 ASIS와 치골이 수평이 되는 위치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움직임에 안정되게 해주고 편안하면서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 자세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립이 있었다 하면 이제는 이제 어퍼 파트, 우리 상지 파트에 속하는 어깨, 네, 견갑대 주변에 어떤 유동성과 안정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는데 운동을 할 때 왜 어깨가 유동성 있고 안정되어야 하는지 저희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깨는 해부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신체 부위이고 부상과 기능 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저희가 컴퓨터 작업, 운전, 스마트폰 등 어깨나 목이 많이 굽은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가동성이 큰 어깨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안정되게 만들어줌으로써 상체를 지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의 기둥은 척추라는 말이 있죠. 만약 기둥을 약간 기울거나 아니면 많이 기울거나 한 군데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건물로 비교를 했을 때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척추를 받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척추가 곧게 서고 유연함을 개선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는 척추의 근육들도 살펴보게 될 건데 운동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근육 강화는 노화가 되면서 척추가 굽는 것 역시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된 상태로 강화를 일으켜 거기에 따른 가동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건강한 운동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운동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호흡과 안정성, 강화, 가동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셉이 말한 필라테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일단 코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 센터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즉 조셉은 파워하우스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일단 그러면 파워하우스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네, 일단 정의와 기능과 정의를 제가 표로 나누어 봤는데 조셉은 일단 전통 필라테스라고 얘기를 하는 조셉의 필라테스에서는 일단 파워하우스의 정의를 하부 늑골에서 장골 능선까지 그 다음에 현재에는 조금 더 늘어난 케이스인데 골반 기저근까지 그러면 우리 몸통 전체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파워하우스의 기능을 보면 신체 중심을 안정시키고 강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일단 기억을 합니다. 조셉이 말하기로는 자신의 운동을 할 때, 필라테스를 할 때 또는 조절학을 할 때는 발전소라는 의미로 파워하우스라는 용어를 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보면 일단 복부, 엉덩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함께 작용될 때 파워하우스가 구성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용어보다는 저희가 코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일단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어가 필라테스에서는 파워하우스라는 의미를 동반되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어는 즉 핵심이 작용하여 중심에서부터 힘이 만들어지는 형상을 떠올리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코어에서는 일단 복행근, 골반기저근, 다혈근, 횡격막 이런 네 가지의 근육을 저희가 핵심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워하우스를 정의했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움직임과 근육 명칭이 연구되고 거론되고 있는 셈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근육은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라테스 입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모른다 해도 이 정도의 용어는 명칭은 꼭 아시고 들어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나토미라고 얘기하는 부분 해부학에서 쓰이는 국소적인 용어 중에 일단 움직임에 관련된 명칭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몸의 움직임의 명칭 중에 분절이라고 얘기하는 articula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절은 관절, 가동 범위의 다른 이름이며 관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트 위에서 구르는 동안에 매트 위에서 또는 움직이는 동안에 척추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가 이제 분리되는 움직여지는 증상을 우리는 분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신전,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신전은 말 그대로 늘리고 신전하다라는 용어는 회복적인 자세에서 뒤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몸을 최대한 뒤로 꺾거나 아니면 뒤로 늘리거나 네, 자세를 곧게 만들다, 길게 늘리거나 펴라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굴곡, 플렉션은 신전과 반대로 몸을 정상적인 회복적인 자세에서 앞으로 굽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굽히는 의미는 척추의 분절과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회전, 로테이션이 나오네요. 좌우로 트위스트, 네, 좌우로 회전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측면 굴곡, 레터럴 플렉션은 측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굽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우리가 포지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자세의 명칭이 있는데 얘는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기 이전에 네, 제가 글로 다 써놨는데 그림으로 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하고요. 자, 일단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누운 자세, 슈파인 포지션에서 우리는 등을 대고 바로 누운 자세를 뜻하는데 천장을 보고 하늘을 보고 무언가의 움직임을 가지는 자세를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슈파인 포지션의 어떤 얼라이먼트 정렬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필라테스에서는 일단 매트 또는 바닥 위에 척추를 일직선으로 뉘운다. 몸통의 좌우의 대칭을 유지한 채로 사지의 정렬을 곧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때 시선은 정면 아래를 향한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큐잉을 지시하는 형태가 있기는 하고 요거는 실기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엎드려 누운 자세, 프론 포지션이죠.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누운 자세를 뜻하는데 이때 배꼽은 바닥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슈파인 포지션하고 이제 반대로 엎어진 포지션인데 정수리부터 우리 꼬리뼈 기준의 척추를 일직선으로 나열을 합니다. 요즘은 목, 어깨가 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팔을 그대로 일직선에 두기보다 이마면에 앞에 둔다. 아니면 어깨 높이가 비대칭이다 하시는 분들은 팔의 위치를 변형시킨다 등등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변형이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프론 포지션의 정렬은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상에 척추를 두고 동일한 좌우의 대칭과 함께 두 다리를 일직선으로 나열한다. 이때 허리가 너무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배꼽을 복부의 수축과 함께 바닥에서 배꼽을 띄운다. 이런 형태로 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는 이제 레터럴 또는 사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통의 측면을 바닥에 댄 상태를 뜻한다. 측면의 우리 어떤 정렬을 설명을 드리면 귀, 어깨, 그 다음 고관절 또는 발목, 무릎을 접고 있거나 다리를 폈을 때 발목까지를 일직선상에 둡니다. 이때도 똑같이 프론하고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한쪽의 측면에 중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쭉 꺼지게 되면 척추가 옆으로 봤을 때는 많은 휘어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브리딩 하면서 우리는 이제 반대쪽 매트 바닥에 붙어 있는 옆구리를 다시 띄우는 듯하게 또는 허리를 잘록하는 듯이 이렇게 티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랭크 자세 여러분들 푸시업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손바닥을 짚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다. 이때 머리목, 척추를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복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자세를 취하며 등은 굽히지 않고 편 상태가 되어야 한다. 플랭크는 일단은 견갑골 강화, 어깨 주변의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몸통 앞서 페이지에 했던 코어라는 근육을 코어라는 근육에 많은 자극을 주는 전신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자세는 한 번쯤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앉은 자세, 시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여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글로 설명을 해보면 좌골의 정점으로 앉고, 네, 엉덩뼈가 닿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며 앉은 키가 커지는 것처럼 유지한 상태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앉아 있을 때 벽에 등을 대고, 네, 이제 띄워지는 부분 없이 전체를 붙인다. 그 상태에서 키가 가장 커진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는 자세, 포포인트 또는 올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네발디기 자세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자세죠. 이때에도 골반과 척추는 반드시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포포인트는 공중 코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처음 이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서 있는 자세, 스탠딩 포지션. 사람이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앉아서 눕거나 서거나. 네, 그 중에 서 있는 포지션에서 몸의 정렬을 잘 유지하면 네, 우리는 건강한 신체와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기본 자세의 명칭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운동도 배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해부학적인 근거를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네, 포지션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primary muscle of respiration is the diaphragm. The diaphragm is a thin, dome-shaped layer of muscle and tendon that separates the abdominal cavity from the chest cavity. It gains its shape from its attachments and from the organs that surround it, especially the heart, lungs, and liver. The diaphragm attaches at the costals along the lower rib cage, high in the front at the sternum, and deeply in the back along the spine. The diaphragm also attaches to itself via a central tendon, making the diaphragm one of the unique muscles of the body. The diaphragm uses its central tendon and its attachments as leverage to flatten during inhalation. The expansion of the ribs comes from the resistance of the internal organs to downward movement. As the internal organs are slow to move, the ribs expand to make room for the lungs. While the diaphragm attaches at the bottom of the ribs, its range of motion never reaches that low in the body. As seen from below, we get a sense of the full range of motion of the diaphragm as it would glide over the aorta, the vena cava, the esophagus, and the internal organ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3dyoga.com. 첫 번째 동작은 호흡을 통한 척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아크발렐이라고 하는데요. 아크발렐을 무릎 밑에 받친 후에 다리는 편안하게 붙이고 다리는 골반보다 약간 넓게 붙이는 것이 좋고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를 일직선으로 세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실시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숨에 머리서부터 목, 등, 허리춤으로 순서대로 척추를 앞쪽으로 굽힌다 생각하시고 내려갑니다. 목과 어깨 긴장을 주지 않고 팔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뻗어 내려갑니다. 허브가 이루어진 다음 시력이 안 될 부분에 호흡을 다시 한 번 더 채웁니다. 들이키고 내쉬는 숨에 더 깊숙하게 내려갑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포인트이시고 과하지 않게 처음부터 실행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숨에 더 깊숙이 내려가서 척추 전체를 스트레칭합니다. 마지막 들이키고 호흡을 더 깊게 넣고 내쉬는 숨에 깊숙이 내려갑니다. 이때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귀, 어깨 긴장이 되지 않고 등의 커브가 떨어지지 않으며 최대한 굴곡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호흡을 마지막으로 들이키고 내쉬는 숨에 원위치 꼬리뼈부터 반대순으로 허리, 다음 등, 어깨 긴장 없이 일직선으로 최대한 척추를 길게 늘려서 세웁니다. 마지막 시선 처리까지 하시는 게 완성입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실시를 하시면 운동의 효과는 뛰어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